자, 아무튼 일단은 2강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강 마지막에 확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확정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호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랜드사에서 받아온 확정서에 찍힌 호텔과 손님한테 나간 호텔이 일치한지 이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식사에 대한 부분. 자, 가이드에 대한 부분도 지난 시간에 지난 1강 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식사가 2일차 점심에 확정서에는 삼겹살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표기를 했는데, 손님한테 나간 그 일정표에는 김치전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사가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솔자는 이거를 원인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손님한테 나간 거는 김치전골인데 왜 삼겹살이냐,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바꾸면 됩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고객한테 나간 일정표, 왜냐면은 그 현지에서 가이드가 행사를 할 때는요, 고객한테 보낸 일정표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랜드사에서 작성한 그 랜드사 확정서를 보고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솔자는 꼭 반드시 그 식사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 그게 있어요. 그 관광지. 그러니까 2일차 때에 그 관광지를 A라는 관광지를 간다라고 고객 일정표에 되어 있는데 확정서에서는 B라는 일정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그 A 관광지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뭐 현지 사정에 의해서 A라는 관광지가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인솔자는 손님들한테 그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지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 A라는 관광지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B라는 관광지로 대처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객한테 보낸 일정표는 계약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행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서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솔자가 꼭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켓, 그 영문 이름,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그 다음에 그 PNR상의 영문 이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정서. 그래서 이 확정서는 그 현지에서 행사 이렇게 확정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보내온 문서와 고객한테 이렇게 확정된 일정표입니다라고 보내는 그 일정표랑 내용이 일치한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확인을 안 해서 현지에서 뭐 일정이 누락됐다던가 아니면 식사가 안 나온다던가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나는 여행사에서 삼겹살을 먹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삼겹살 안 먹어요? 근데 가이드가 그 행사를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가이드는 고객한테 보낸 일정표대로 행사하는 게 아니고 확정서를 보고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확정서와 일정표가 동일한지 이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확정표에서 확인해야 될 게 가이드 연락처, 그 다음에 식사, 그 다음에 호텔, 그 다음에 일정이 동일한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이유는 간혹 여행의 진행 방향과는 반대로 호텔, 식당 등이 수배되는, 예약되는 경우가 발생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여행객 명단표, 네임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여행객 명단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행객 네임리스트는 뭐냐면요, 이 여행객의 정보는 국외여행 인솔자가 인솔 단체의 여행객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국 전 또는 기내에서 여행객을 대신해서 방문 국가의 출입국 신고서 및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 차원에서는 소중한 고객 자료로도 활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출입국 신고서 작성을 할 때, 이게 이제 여권 정보에 대해서 적는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 내가 30명을 모시고 가면, 30명의 여권을 기내에서 다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갖고, 이렇게 기내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번거롭습니다. 굉장히 번거로워요. 여권 다 수거해갖고 하면.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여행 출발 전에 이 네임 리스트를 작성을 하면요, 편합니다. 그래서 이 네임 리스트에 들어가는 항목은 뭐가 있냐면요, 손님 이름, 그 다음에 영문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여권 번호, 그 다음에 여권 만료일, 이렇게 네임 리스트에 작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내가 여권을 기내에서 다 걷지 않더라도 이 네임 리스트만 있으면 출입국 신고서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번거롭게 여권을 다 걷는 것보다는 이런 네임 리스트를 가지고 가면은 출입국 신고서로 작성을 하는데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솔자는 네임 리스트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 업무하는데 좀 편리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루밍 리스트인데요. 루밍 리스트, 그러니까 객실 배정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객실 배정표는요, 사전에 준비를 해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단체 여행객이 호텔 투숙 시에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필수적인 문서인데요. 이 루밍 리스트는, 자, 왼쪽에 화면을 좀 보시면, 이름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순번 있죠. 1, 2, 3, 4, 5, 6, 13, 13번까지. 그래서, 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단체로 여행 갔을 때 누가 누구랑 한 방을 사용을 하는지, 보통 객실은 2인 1실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방을 사용하는지 미리 파악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인솔자가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여행사 OP가 다 미리 파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뭐 1번 방, 2번 방, 3번 방 이렇게 딱 이렇게 적고요. 옆에 보면은 방번호가 있죠. 방번호는 빈칸으로 되어 있죠. 이게 왜 빈칸으로 되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교수님 그러면 방번호를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방번호를 적어야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하얏트 호텔이라는 곳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명을 24명을 했을 때 24명을 예약을 했을 때 예약과 동시에 객실 번호가 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호텔에 100개의 객실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100개의 객실이 예약 순간 객실 번호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체크인 순서대로 객실이 배정이 돼요. 그래서 당장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기를 빈칸으로 놔둡니다.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 체크인 할 때 객실 키를 다 받거든요. 그러면 인솔자가 객실 키를 딱 받아서 객실 키를 받으면 이제 호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볼펜으로 방 번호에 적는 겁니다. 그래서 101호, 102호, 103호, 105호, 106호, 107호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나눠줍니다. 키를. 그래서 이 객실 배정표, 루밍 리스트를 왜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우리 손님들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빠르게 이 손님이 객실이 몇 호실인지 파악을 하고 그 객실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선배가 캐나다에 출장을 갔는데 손님들을 모시고 불이 난 거예요. 네, 실제로 불이 나진 않고 화재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가 당황하니까 팬티바람으로 로비를 나갔어요. 로비를 나갔는데, 그러니까 로비를 나가려고 이제 비상계단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차, 우리 손님들 해서 객실 배정표를 보면서 객실 문을 다 두들겼습니다. 다 두들겼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로비로 나갔어요. 로비 나갔더니 손님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다행히도. 근데, 이제 물론 오작동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작동으로 밝혀졌는데, 만약에 이 인솔자가 제 선배가 객실 배정표 루밍 리스트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갔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우리 손님이 몇 호실에 머무는지 모르니까
손님한테 이 화재가 났다라는 걸 알리기가 어려웠겠죠. 물론 다행히도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했기 때문에 다행이긴 했는데, 그리고 손님들이 미리 빠져나와서 다행이긴 했는데 진짜 불이 났다라고 하면은 우리 손님들 소재 파악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님들이 몇 호실에 머물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실 배정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루밍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복사해서 손님들한테 나눠주는 경우가 있고요. 인솔자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를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첫 번째, 손님들한테 나눠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면, 단체 워크샵, 기업에서 연수를 간다거나 단체 워크샵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손님들, 객실마다, 그러니까 손님들마다 나눠주는 게 아니고 객실당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행 일정이 끝나고 회사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 술 한잔 먹자. 그래서 맥주 한잔 하자 해서 그 방에 놀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홍길동의 방에 가야 되는데 객실 번호를 몰라요. 객실 번호를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네, 당연히 인솔자한테 물어보겠죠. 그러면 인솔자의 업무의 과중은 굉장히 심해지겠죠. 밤늦게도 인솔자한테 연락이 올 거니까요. 홍길동만 몇 호실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단체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객실마다 한 장씩 이 루밍 리스트를 나눠주면은 또 편합니다. 그래서 루밍 리스트에 저희 보면은 기상시간, 아침 식사 장소, 방에서 방 전화 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기상시간은 몇 시에 기상합니다. 아침 식사 장소는 어디입니다. 라고 적어 놓으면은 편하겠죠. 왜냐면 손님들이 또 물어보거든요. 그것도. 기상시간 몇 시예요? 아침 식사 장소 어디예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니까, 물론 이제 미리 체크인 하면서 반기 나눠주면서 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 되겠죠. 설명을 하면서 알려줘도 손님들도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밍 리스트에 그거를 좀 적어 놓으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로밍을 좀 많이 해서, 그리고 또 호텔 내에 무료 와이파이가 돼서 카톡으로 뭐 연락을 많이 주고 받긴 하지만, 그래도 방에서 방 전화 거는 거는 무료거든요. 그래서 방에서 방으로 전화 거는 방법 알려줘, 표기를 해 놓으면 편하죠. 뭐 1번 누르고 객실 번호 누르면 됩니다. 아니면 뭐 샵 버튼 누르고 객실 번호 누르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려드리면 상대적으로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고 나눠주면 또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나눠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 복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요, 간단합니다. 체크인 했을 때 객실 키를 받아서 객실 번호 다 적은 다음에 다시 프론데스크 직원한테 주면 됩니다. 어떻게? copy please 라고 지급을 해서 복사를 해달라고 하면은 친절하게 복사를 해줍니다. 물론 복사를 또 안 해주는 호텔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돈을 받는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객실 배정표는 넉넉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객실 배정표를 예를 들어서 이제 호텔이 뭐 한 곳에서만 투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객실이 이제 뭐 10개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20장 정도 가져가요. 혹시 모르니까 복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일일이 손으로 다 써야겠죠. 손으로. 그래서 그 객실마다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손님들한테 객실 배정표, 루밍 리스트를 나눠주지 않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루밍 리스트를 나눠주는 경우는 단체 기업 워크샵이라든지 서로 다 친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나눠주면 되는데, 그냥 단순 패키지 여행을 갔을 때 그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나눠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는 사이가 아니고 막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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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3명, 4명 뭐 이렇게 왔으면 다 서로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가 몇 호실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준다라고 하면, 복사해 나눠준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죠. 결코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인솔자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단체 여행, 그러니까 기업 워크샵 서로 그 손님들끼리 아는 경우라면 객실 배정표를 나눠주는 게 좋고, 그게 아니고 서로들 다 모르고 어색하다라고 하면은 이 루밍 리스트는 인솔자만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못 모르고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꼭 손님들이 뭐라 해요. 내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왜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냐. 나는 그런 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한 그 고객 불만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프라이버시 이야기가 나와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여행사는요, 고객 개인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여권 정보에 보면은 주민번호, 이름, 그 다음에 사는 곳까지 유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권을 보면은 이분이 해외여행을 어디 갔다 왔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꽤 민감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여행사 직원, 인솔자뿐만이 아니고 여행사 직원들은 호텔 직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고객 정보를 남한테 알려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그 큰일 난 케이스가 있었는데, 좀 다른 예를 좀 드리자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불륜이라고 하죠. 불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손님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이라는 분이 그 홍길순이라는 사람이랑 여행을 가는데, 딱 봐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불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화가 왔어요. 뭐 저한테 전화가 온 게 아니고 그 다른 여행사 직원, 신입 직원이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그 딱 전화가 와서 예, 안녕하세요. 저 홍길동 와이프 김미자인데요. 홍길동 씨가 뭐 5월 5일 날 방콕 출장을 간다는데 혹시 누구랑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신입 그 여행사 직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바람대로 알려준 거예요. 아, 네, 홍길동님 와이프분이세요? 와이프분 본인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그 홍길동 고객님께서는 5월 5일 날 방콕 여행 가시는 게 맞고요. 같이 가신 일행으로는 홍길순이라는 고객님과 같이 가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래서 홍길동 고객이 찾아왔어요. 홍길동 고객 여행사에 찾아와서 니들이 뭔데 내가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내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하냐. 본인도 아닌데. 나 지금 이혼하게 생겼다. 책임져라.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여행을 누구랑 갔는지, 뭐 어떻게 뭐 행사를 진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아닌 이상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인솔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솔자가 지금 갖고 가는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쭉 있었죠. 뭐 항공권, 그 다음에 네임리스트, 루밍리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나 네임리스트 같은 경우는 생년월일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여행객 일행분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궁금증이 되게 많으신 분들. 그래서 인솔자한테 딱 가갖고 이거 무슨 소리예요? 우리 손님들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뭐 누군 나이가 어떻게 돼? 몇 년생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저분은 몇 살이고요. 저분은 몇 살이고 이렇게 알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그 네임 리스트는 이제 인솔자만 본인이 보고 있어야 되고, 루밍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복사해서 나눠줘야 될 경우가 있고 나눠주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차량 배정표인데요. 이 차량 배정표는 어느 때 필요하냐? 보통 인솔자 한 명당 30명, 그러니까 관광버스 한 대 행사분의 인원만 모시고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기업 인센티브 투어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적게는 관광버스 한 대 30명, 아니면은 막 60명, 80명, 100명, 150명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차량 배정표도 작성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모습은 제가 싱가포르 출장을 100명인가? 80명이군요. 예. 80명 정도를 이제 모시고 이제 간 건데, 버스를 세 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호차에 누가 타고, 2호차에 누가 타고, 3호차에 누가 타고에 대한 것들을 다 그 명단 리스트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리스트업 왜 해놓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1호차, 2호차, 3호차에 누가 탔는지 인원 파악할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관광지를 이동하거나 식당을 이동할 때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인솔자는 인원 파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몇 명이 타고 내려고 그랬는데
1호차에 누가 없어요. 근데 누가 없는지 그 차량 배정표가 없으면 헷갈리잖아요. 뭐 1호차에 탔는지, 뭐 1호차에 손님이 2호차에 타는 경우도 있고, 뭐 3호차 손님이 2호차에 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이제 이름을 다 불러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없을 때 없어진 사람이 파악이 바로 되겠죠. 그러면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가이드랑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그 손님을 빨리 찾아낼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량 배정표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배정표를 만들지 않아 갖고 손님을 놓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 친한 분은 어디 출장을 갔는데 손님을 놓고 왔어요. 버스 2대 행사를 했는데 그냥 다 탔겠지 해가지고 그냥 출발했는데, 알고 보니까 손님 하나가 마지막 공항 가는 날이었거든요. 그 이제 현지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제 넘어오는 날이었는데 손님이 없어진 거를 공항 가서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그 손님이 마지막 날이다라고 해서 술을 엄청 드셨대요. 그래서 늦잠을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는 다 가고 자기만 이제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룸메이트도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룸메이트가 좀 챙겨주지. 아무튼 그래서 그 손님은 그냥 택시 타고 바로 그냥 공항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놓고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차량 배정표를 만들어서 몇 호차에 누가 탔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교수님, 80명 행사에 왜 차량 배정표가 3명이 있습니까? 차량 배정표가 왜 3대나 됩니까? 낭비 아닙니까? 45인승 버스 기준으로 했을 때 80명이면은 2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물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버스 3대보다는 2대를 가지고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 국내 여행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45인승 버스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버스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버스는 차량 그 좌석 간의 앞뒤 간격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넓은 편이거든요. 근데 해외의 45인승 버스는요, 차량 좌석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행 출발할 때 타고 또 올 때 타잖아요. 그래서 차량 탑승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해외에서는 관광지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타고 내리고 그다음에 버스로 이동하는 그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45인승 버스에 40명을 꽉꽉 채워서 가면은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굉장히 좀 좁고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40인승 버스에 30명 정도 탑승하는 게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넓게 서로들 넓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외 행사를 할 때는 45인승 버스에 40명, 그러니까 30명 이상, 35명까지 타긴 하는데 아무튼 40명까지 이렇게 꽉꽉 채워서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유롭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죠. 왜냐면 그 손님 입장에서는 원가가 많이 드는지 안 드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일단은 여행이 편안하냐, 편안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는 이렇게 여유롭게, 좀 이렇게 배정을 한다라는 거를 좀 번외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차량 배정표도 작성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문서들은 솔직히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근데 사실상 인솔자가 업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